네, 안녕하세요. 사과 반쪽입니다. 자, 오늘도 파이코인에 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메인넷 완성이 거래소 상장은 아니다라고 다들 이야기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 내용이 맞지만, 한편으로는 틀리다는 내용을 가지고 영상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영상 시작하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파이코 개발진들은 이게 메인넷 완성 이전에 파이코인의 거래를 아마 엄격히 금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메인넷 완성되기 이전에 미리 사고 파는 행위를 적발했을 때는 그 계정을 블럭 처리하고 뭐 코인도 다 몰수를 할 수 있다고 뭐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메인넷 완성 이유에 대해서는 딱히 언급이 없었어요. 그래서 뭐 여기서 이제 다음 얘기를 진행하기 전에 그래서 메인넷이 뭐냐? 그럼 메인넷은 뭐 그냥 제 기준으로 지금 제가 간단하게 얘기를 풀어보자면 일단 지갑 서비스가 오픈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지금 이 파이코인을 이 출석 체크를 하고 있는 거는 이게 적립되고 있는 건 뭐 아시는 분은 아시고 모르시는 분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이게 블록체인 기반의 코인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이제 숫자가 올라가는 일단 포인트를 적립하고 있다고 보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메인넷이라는 거는 어쨌든 블록체인 기반의 그 시스템이 오픈이 되는 거니까 그 메인넷이 오픈됐을 때 블록체인 기반의 코인으로 이제 진짜 그 코인이 저희 지갑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메인넷이 가지는 의미가 뭐냐 하면 이제 지갑 서비스를 바탕으로 해서 이 파이오이냐 상호 간에 이제 코인 거래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뜻이 뭐냐? 그러면 이게 우리 이제 실생활에서 뭐 이런저런 물건들을 팔 수 있고 지금 이게 뭐 TPL 시스템으로 여러 가지 물건을 파는 시도들이 지금 시도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그 시스템들이 진짜 이제 파이오니아 그 1800만 파이오니아를 대상으로 해서 이제 사용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것은 사용이 될 때마다 그에 어쨌든 상응하는 가치를 아마 갖게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가치가 책정된다는 의미예요. 파이코인이 하나가 개당 얼마씩이 되는지. 그런데 여 이제 이 얘기를 하기에 앞서서 다른 코인들을 제가 이제 살펴보자면 이 다른 코인들은 거래소 상장하는 의미가 뭐냐면 이게 가상 자산을 거래하는 유일한 공간이에요. 거래소라는 데가. 왜? 뭐 다른 데서는 사용되는 공간이 없으니까 무슨 뭐 목적을 가지고 발행이 됐다지만 그 목적대로 쓰이는 코인이 지금 거의 없잖아요.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가상 자산을 거래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고 그곳이 아니면 가상 자산의 가격을 부여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어쨌든 가상자산이라고 하는 이 코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거래소 상장에 이게 목을 매는 이유이기도 하고. 왜? 거래소 이외에는 가치를 확인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런데 지금 저희가 채굴 하고 있는 파이코인은 이건 달라요. 왜냐하면 메인넷 완성과 동시에 이제 실생활에 사용될 준비를 하는 곳들이 되게 많잖아요. 일단 뭐 온라인 마켓들도 준비하고 있는 곳들이 많고 뭐 해외에서 여러 가지 사진들을 보면 막 파이코인을 간판에 쓸 정도로 이게 되기만 하면 거래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실생활에서 사용되는 가치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아마 공간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이 얘기를 되게 많이 드린 것 같은데 실생활에서 사용되는 가치를 거기서 다시 한번 저는 확인하는 역할이 아마 주된 역할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이 다 뭐 그렇게 생각은 하시겠지만 일단 거래소에 상장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현금 거래가 가능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파이 생태계가 활성화되고 이게 어느 정도 가격을 가지고 이게 거래가 된다고 하면은 이게 거래소에 상장되지 않더라도 파이의 가치를 인정하는 사람들 간에는 거래가 충분히 가능해요. 이 파이코 개발진이 앞에서 얘기할 때도 메인넷 완성 이유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게 메인넷이 완성되고 나서 이 파이의 가치가 어느 정도를 가지게 되면 그 가격에서 더 오를 걸로 보는 사람들은 지금이라도 아마 그 파이코인을 더 모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모으려고 하는 사람들, 나는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간에 그냥 서로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이건 충분히 현금의 거래가 가능한 거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거래소 상장 이전에도 제가 보기엔 왕성한 거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제목에서도 썼었지만, 뭐 메인넷 완성이 거래소 상장은 아니죠. 맞아요. 이게 아니지만, 그렇지만 거래소 상장이라는 건 일단 현금 거래가 가능하다는 내용인데, 현금 거래는 상장 이전에도 충분히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일단 이거는 뭐 100% 저희 주관적인 의견이고요. 그래서
이게 뭐 메인넷이 상장되고 나서 거래소에 상장도 안 하는 코인, 이건 뭐 실망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거래소에서는 오히려 투기 자본들이 몰려와가지고 그 가치의 등락이 크다고 해야 될까요? 가격 변동이 너무 심할 거예요. 그렇지만 여기서 하나 두 개가 이게 거래되는 그 가격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 가치를 인정하는 사람들끼리의 거래가 쌓이고 쌓이다 보면 그 가치가 나중에는 그 많은 사람들이 통용하는 가치로 아마 인식이 될 수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거래소 상장이 되지 않았을 때에도 이 파일을 현금으로 주고받는 거래가 있을 수가 있고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양도 결코 작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꼭 거래소 상장에 목을 매지 마시고 그냥 일단 이 파이코인은 채굴하기만 하면 돈이 되는 건 확실한 내용이고 거래소 상장이 되지 않아도 현금화를 하시고 싶으신 분은 현금화 할 수 있는 방법이 충분히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과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사과 반쪽이었습니다. 가입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앱스토어에서 파이코인 또는 파이네트워크를 검색하시고 다운받아 줍니다. 앱을 실행하신 후에 Continue with Phone Number를 클릭하시고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국가 설정 탭을 클릭하시고 사우스 코리아를 누르신 후에 아래 폰 넘버에는 기입창에 0을 제외한 나머지 폰 번호를 입력해 줍니다. 비밀번호를 설정하실 때는 반드시 영문, 대소문자, 숫자가 포함되는 8자리의 비밀번호를 입력해 주세요. 다음으로 계정 설정하기 창에서는 주의해 주세요. 이름과 성 입력 창에는 반드시 여권과 동일한 영문명을 입력해 주셔야 합니다. 추후에 KYC 인증을 진행하실 때 현재로서는 여권이 유일한 인증 수단이므로 반드시 여권과 동일한 영문명을 입력합니다. 사용자 이름란은 본인이 사용할 아이디를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추천인 기입란에는 사과 반쪽 HFAPPLE를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